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주요 인물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연 주요 인물들이 누가 있을지, 일단 첫 번째는 뭐 당연히 루피입니다. 루피가 4세대의 주요 인물이자, 어떻게 보면 루피가 없었다면 4세대의 주인은 뭐 샹크스라든지 카이도우라든지 이런 친구였겠지만, 루피가 있으니까 루피가 이 세대를 대표하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루피가 로저와 함께 해적왕이 될 차기 해적왕이죠. 어떻게 보면 로저가 해적왕이고 그 다음 해적왕이 루피입니다. 뭔가 로저는 찜찜한 해적왕이거든. 뭔가 져서. 하지만 루피는 진짜 모든 세계를 통합하는 진정한 해적왕이 되지 않을까? 해적왕 가차도 어떻게 보면 세 번째 만에 성공을 했네요. 아니면 엄청난 있죠? 신이 있는 거야. 오. 그걸 다 보고 있는 거지. 이무와의 전쟁까지. 루피가 근데 걔까지 잡는다? 그러면 우주까지 가는데 스케일이? 우주까지 간다고 오다 작가님이 말을 했죠.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원피스 세계관에는 우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야, 그럼 와. 이무가 지구 보스고 달 보스 누구 있고 태양 보스 있고 달 보스는 애들이 있네. 손오공 이런 애들 나오는 거 아닙니까? 카카로트라든지 원피스 베지터 5년 안에 완결이 아니라 50년 아니었구나. 그리고 태양신 니카를 이렇게 루피가 각성을 하면서 진정한 사왕이자 주인공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니카를 각성하고부터 이제 루피의 세대라고 불릴만 하다. 솔직히 말하면 니카가 굉장히 전 마음에 드는데, 일각에서는 이거 좀 뇌절이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FJ는 그런 거 좀 어떻게 생각하나요? 솔직히 내절은 아니고 잘 만든 것 같아요. 일단은 에넬과 싸울 때를 들고 와서 이게 고무다인데 왜 버텨 하는데, 태양신 니카가 고무의 신이야. 태양신이 아니라 진짜. 그렇기 때문에 고무의 특성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루피가 최근에 전투하는 것만 봐도 루치나 카이도우를 고무로 만들어서 머리를 뚫어버리거나, 아니면 고무로 땅을 지면을 고무로 만들어서 퉁퉁 튕기거나 이런 식으로 싸우기 때문에 고무라고 해서 이상한 게 없다. 오케이. 자, 그리고 두 번째 인물은 조로입니다. 조로가 이제 미호크를 꺾고 세계 최강의 검사에 등극하지 않을까요? 자, 그리고 또 엄청 근본인 게 루피의 첫 번째 동료에다가 엄청 초반부에 나온 세계 최강의 검사이기 때문에 이 친구도 루피가 없었다, 이 세대. 그럼 이 친구가 아마 정점이 되지 않았을까? 이스트 블루 시절에는 조로가 솔직히 말하면 훨씬 더 유명했고 훨씬 더 이름이 알려져 있습니다. 알비다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루피가 갑자기 술통에서 나오니까, 야, 저 녀석 혹시 그 유명한 현상금 사냥꾼 아니야? 이렇게 말하니까 알비다가, 그 녀석이라면 우리는 뭐 전멸할 수도 있으나 걔는 잡혀있다고 들었어. 걔는 아닐 거야. 이런 식으로 겁먹기 때문에 조로가 확실히 이스트블루 안에서는 굉장한 네임드다. 그리고 알비다가 또 카이도우와 빅맘을 섞은 사람인데 조로를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네. 그렇습니다. 루피의 첫 번째 동료입니다. 자, 이렇게 조로가 이번에 미호크와 수련을 겪으면서 눈에 좀 변화가 있었고, 언젠간 눈을 뜰 거다 하면서 또 조로의 전투력 향상에 기대를 많이 걸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로가 또 영구 흑도를 만들어낼 거라고 단언을 했기 때문에 최종전쯤에는 화도 1문자를 영구 흑도로 만들 것으로 추정이 되고, 그 영구 흑도를 바탕으로 미호크를 꺾으면서 세계 최강의 검사에 등극하지 않을까. 자, 이렇게 미호크를 꺾으면서 영구 흑도를 만들어내고 세계 최강의 검사를 등극하고 이제 이무와의 전쟁에서도 한 가닥 하지 않을까. 저는 근데 솔직히 말하면 미호크가 조로 인생의 최대의 적은 맞겠지만 최후의 적은 아닐 것 같은 게, 오로송에 간디라는 친구가 있지 않습니까? 걔 너무 늙었는데요? 그 친구와 조로가 한번 붙지 않을까요? 걔 너무 늙었어요. 노인 공격이다. 뭐 그래서 붙으면 재밌을 것 같은데, 오로송이 막 일대기철에서 유령들 막 불러내고 초대기철 가지고. 오케이. 어쨌든 여기서 보시면 미호크의 흑도가 부서지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미호크가 속으로 아씨 아까워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쌍디입니다. 쌍디는 이제 올블루를 찾는 것 외에도 전투원으로서도 충분히 이름을 떨칠 만한 강자가 되지 않을까요? 자, 쌍디는 여기서 발라티에서 이렇게 데려옵니다. 쌍디의 의견을 구한 다음에 요리사가 필요하다 하면서 쌍디를 좀 자신의 동료로 영입을 해갑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쌍디가 영입된 이후 쭉 루피 조로와 함께 밀치모자 일당의 3대장이라고 불리면서 강력한 애들을 수도 없이 많이 잡아내면서 독자들에게 많은 임팩트를 주었습니다. 근데 딱 한 번 밀치모자 일당을 탈퇴한 적이 있죠, 이 친구가. 근데 그것도 우섭처럼 싸워서 탈퇴한 게 아니고 루피를 위해서, 희생하기 위해서 탈퇴한 거기 때문에 낭만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의미가 없었어, 사실은. 왜요? 빅맘과의 전투에서 안 만나게 하고 뭐 이런 걸 하려고 했지만, 뭐 결국 루피가 빅맘과 싸우고 카타쿠리도 패고 다 했기 때문에 루피를 오히려 살짝 의심을 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유일하게 조로만 그것도 없고 싸운 것도 없고
진짜네 진짜 조로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쌍디의 마지막 꿈인 올블루를 발견하고 이제 쌍디의 꿈을 이루지 않을까? 그리고 쌍디가 이 전설의 생선을 잡아서 맛있는 요리를 해먹거나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생선들을 잡아서 생선탕을 해먹을 텐데 굉장히 좀 맛있을 것 같고 저도 한 입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그리고 쌍디가 이너마을 그 스폰지밥 피니시티요? 몰라 이너마을인가를 보고 올블루보다 여기가 더 천국이야 하면서 울거든요. 진짜요? 그리고 루피가 제프와 헤어질 때보다 더 많이 우는군 이런 말까지 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사실 올블루를 안 찾고 여자가 많은 곳에 가면 더 나을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밀짚모자 일당의 나머지 친구들입니다. 왜 나머지입니까? 루피, 조로, 쌍디 정도는 독단적인 폴더를 하나 줄만하지만 나머지들은 그 급은 아니다. 뭐 로빈, 프랑키, 브룩, 징베, 그리고 로빈, 나미, 뭐 초파, 우소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징베 어디 갔죠? 근데 왜 징베는 사진 없는 거 가져왔어요? 징베는 배를 조종하고 있다. 배가 어디 박으면 안 되니까. 오, 알겠습니다. 근데 나미 정도면 또 독단적인 폴더를 줘도 된다고 보긴 해요. 왜요? 나미 정도면 이스트블루 5인방 중에 우소불 개박 달려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일단은 개소리야. 얘들은 다 상위권인데 우섭은 솔직히 좀 하위권이긴 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오다 작가님 이런 말을 합니다. 원피스 세계관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친구들이 루피, 조로, 나미다. 그럼 쌍디보다 나미가 위네.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나미가 근데 세계 지도를 만든다고 하는데 독자들에게 크게 와닿을까요? 올블루도 다 솔직히 와닿진 않죠. 전설의 생선이 기대되는데 그게 징뱀에 어떡합니까? 징뱀 소태 들어가 이럴까요? 아니면 그냥 쌍디가 꿈을 포기할까요? 징배 솥에 들어가 뚜껑을 닫아버리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티치입니다. 어떻게 보면 티치가 먼저 해적왕이 된다 이런 말도 있어. 피스를 빼돌린대 이 친구가. 맨날 또라이라 가지고 그걸 찾으러 또 여정을 떠난다. 그리고 해적으로서 루피의 마지막 보스가 될 친구로 추정이 됩니다. 자, 일단 이렇게 옛날부터 계속 최종 보스라고 암시가 되었고 또 루피와 완전 반대로 가. 루피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쭉 최종 보스로 나왔어. 계속 대립을 합니다. 보통 루피가 악역과 한번 싸운 다음에 동료가 되죠. 그 사장이랑도 알라바스타에 싸웠다가 정상결제에 동료가 되고 루치랑도 워터세븐에서 싸웠다가 거기서 바로 동료가 됐죠. 에그헤드에서. 라프텔에서 동료가 될 수도. 어쨌든 옛날부터 이 친구는 사람의 꿈은 끝나지 않아라고 했는데 루피가 이번에 뭐라 합니까? 이게 내 꿈의 끝이야. 그 꿈의 끝, 꿈은 끝나지 않아. 옛날부터 계속 반대로 왔어. 근데 진정한 보스가 티치라고 밝혀지면 어떻게 돼요? 원피스의 정체가? 원피스 정체가 티치라고요? 아니 예? 원피스 완결 때 티치가 진정한 주인공이었다고 루피 죽이면 어떻게 되나? 그럼 뭐 에피소드 오브 티치 시점으로 이제 원피스를 1000몇 화까지 연재하는 거야. 그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말이 안 되죠 좀? 그리고 티치가 또 두 개의 인격이 있다는 떡밥이 있어가지고 록스가 티치의 몸에 깃들어서 부활을 한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티치라면 록스가 부활하게 되면 이렇게 화를 낸다. 그래가지고 록스가 부활을 했는데 또 거프의 손자에게 당한다 뭐 이런 스토리죠. 말이 되나요? 몽키 가문이 록스 가문을 개박살낸다 뭐 이런 스토리입니다. 개소리 하지 마 올라왔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트라팔카 로우 역시 주요 인물 중 한 명이죠. 오케이. 이렇게 로우가 최악의 세대 멤버 중 한 명이었다. 최악의 세대에서부터 이렇게 두각을 드러내던 로우다. 그렇습니다. 로우가 또 어떻게 보면 삼선장이고 루피에게 불로 수술을 시켜준 뒤 죽어버린다 뭐 이런 불쌍한 최후를 맞는다는 설도 있어요. 왜냐하면 수술 열매의 궁이 타인에게 영구적인 생명을 불어넣어준다 그렇죠. 라는 특수한 궁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그 궁이 달려있는 이유가 뭘까? 루피가 일단은 제안을 했어요. 네가 그걸 해주고 나면 내가 장례식도 해주고 코라손도 뭐 해주고 물도 뿌려주고 해줄게 하니까 로우가 할 리가 없네. 욕을 하면서 놀리니까 도피가 총을 쏴버리고 개빡쳤습니다. 그렇습니다. 도피는 살짝 농담 건넨 것 같은데 로우가 찐텐으로 욕하니까 도피도 열받았습니다. 그리고 로우가 또 아니면 루피가 죽었는데 한번 살려줄 수도 있어. 이무가 루피의 목을 베어버렸는데 로우가 부활을 시키는 거지. 그리고 자기 죽어요. 무기와 그리고 루피가 잠깐 저승에 갔을 거 아니야. 거기서 이제 조이보이와 만난 거지. 그래서 저승에서 훈련을 받는 거야. 개같은 스토리야 이거는. 드래곤볼에 있잖아요 그런 거. 머리에 이상한 천사 링 생긴 다음에. 오케이. 어쨌든 이렇게 또 평행 이론설이 있잖아. 왜 얘가 가운데 있어 근데 제일 약한데. 그러게요. 어쨌든 흰수, 시키, 로저 해가지고
이 세 명이 결국은 최강자가 될 거다. 근데 흰수염과 병행이면 로우가 엄청 평화롭게 나중에 살 수도 있어. 떠다니면서 그 곰이랑 같이 5년 뒤에 수용 갑자기 나오고 이거 뭐야?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스타스 캡틴 키드 역시 당연히 이번 세대의 주역이자 루피의 가장 큰 라이벌이 될 거다, 이런 평가를 받는 친구입니다. 일단은 키드 3선장으로 불리고 현재까지 폼이 제일 좋은 친구 중 한 명이다. 또 폐왕색 패기를 보유했기 때문에 오히려 로우보다 더욱 뛰어난 강자가 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키드가 폐왕색 패기를 휘감는 모습을 보이면서 루피와 페이감 충돌을 할 때 하늘 갈라버리면 좀 멋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우는 약간 겁이 좀 많다, 왜요? 계산적이다, 이런 식으로 좀 볼 수 있지만 키드는 노빠꾸에다가 완전 직설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왕이 되기에는 키드가 더 적합한 것 같습니다. 근데 셋 다 그냥 또라이라 가지고 빅맘이 불 던지니까 피하면 지는 거야 하니까 셋 다 쳐맞고 조로가 뭐하냐 니들 하면서 소리를 지르죠. 그렇습니다. 빅맘이 헤블리 봉봉이라는 기술을 쓰는데 얘들이 절대로 안 피하고 그런데 여기서 또 로우가 도태됐다는 설이 있어요. 왜요? 루피와 키드는 서로를 바라봐. 어. 로우를 안 봐. 근데 로우만 둘을 봐. 로우가 제일 뛰어나서 그럴 수도 있어. 딱 봐도 떨어진 것 같은데. 어쨌든 파해 봉봉 헤블리 봉봉. 포도 봉봉도 아니고 이상한 걸 쓰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옛날부터 키드와 루피는 계속 대립을 해서 누가 윈지. 키드 근데 팔 하나 없어서 뭔가 굉장히 불쌍해 보이는데. 벨루석으로 채워놔가지고 기계팔을 못 붙이고 다니지 않나 지금. 샹크스가 자른 게 아니라 이번에 벤베크맨이 잘랐다고 밝혀줬죠? 이것만 보면 얘가 더 센데 한 팔, 두 팔. 오, 근데도 대등하다. 뭐 근데 워낙 가벼운 두부 같은 거 들고 있으니까 벽인데요. 이거 뭔가 된장찌개 안에 있는 두부 들고 뛰는 것 같은데 소인족들이. 그렇지만 엄청 커다란 벽이다. 그리고 아카이누, 해군의 정점이다. 해군의 원수 아카이누 역시 이번 세대의 주역입니다. 아카이누가 일단 새로운 해군 원수에 등극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진짜 얘가 엄청난 추격자라 가지고 아직도 루피를 죽이고 싶어해요. 와, 자기 이거 혼자 방에서 루피 포스터 태워버리면서 그때 죽였어야 되는데 이럽니다. 무기하라 하면서. 일단은 이 친구가 해군으로서는 루피의 최종 보스가 될 거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평가를 받고 있죠. 그리고 아카이누와 루피의 대결이 이루어진다면 진짜 루피가 형의 복수를 할 것 같아. 사보와 아카이누가 한번 맞붙는다는 설도 있습니다. 사보가 이글이글 열매를 먹으면서 에이스의 의지를 이어갔기 때문에 에이스의 열매로 아카이누에게 복수를 한다. 에이스의 복수를 한다,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니면 또 에이스처럼 죽는 거 아니야? 사보도 아카이누한테 배 뚫려서 그래갖고 루피 개빡치는 거지. 하나나 루피 하면서. 진짜 아카이누 쟤는 무조건 내가 싸워야겠다 이러면서. 어쨌든 이렇게 징배 자기 동료 불태워버리고 자기 형 불태워버리고, 이거는 루피가 참을 수가 없겠네. 그렇습니다. 다시 만난다면 무조건 아카이누를 죽인다. 근데 루피가 분노 조절이 되죠. 정상결정 끝난 직후에는 아카이누를 안 찾아가요. 루피 성격상 바로 찾아가서 욕을 했어야 되는데 레일리랑 함께 섬에서 수련을 합니다. 솔직히 찾아가면 개죽음이잖아요. 태어난 이후에도 안 찾아가. 에이스의 희생이 뭐가 돼? 찾아가서 인사하고 옵니다. 그러니까 카이도 꺾은 이후에도 안 찾아가. 그리고 카이도 잡은 이후 니카를 넣고도 아카이도 잡으러 안 갑니다. 굉장히 겁먹었습니다. 징배 고등어 구이 됐네. 노릇노릇하겠다. 근데 징배 이렇게 구워준다면 먹을 겁니까? 아니요. 뭔가 친구 같은 느낌이라. 인이잖아, 인. 그렇기 때문에 안 먹습니다. 물고기면 먹었는데 물고기라도 안 먹을 듯. 자, 그리고 샹크스 역시 이번 세대의 주역이 될 것 같습니다. 샹크스가 또 이번에 원피스를 찾으러 갈 시간,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독자들에게 주목을 받았고, 애시당초 루피에게 밀짚 모자를 남겨준 장본인이고 현 시대의 사왕인데 당연히 주역이죠. 루피한테 완결 때쯤에 이제 모자를 돌려받지 않을까, 어엿한 대적이 된 모자를 주라 했는데, 솔직히 지금도 어엿한 대적이 됐지만 타이밍이 안 맞잖아. 뭔가 세 개를 통합하고 루피가. 아니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티치가 샹크스를 죽여버려가지고 루피가 이제 모자 돌려줄 사람이 없잖아. 샹크스 무덤에 놔두는 거야. 흰수염 어널도 꼽아놨듯이. 아니면 자기가 가질 수도 있어요. 샹크스 네 의지는 잊지 않을게, 이러면서 모자를 안 돌려주는 거지. 그리고 빨간 머리로 염색하는 거야 자기가. 빨간 머리 루피가 된다. 그리고 벤베크만, 럭키로 이런 애들 흡수해가는 거야. 얘들도 다 죽었을 것 같은데 티치랑 뜨면. 그럼 뭐 어쩔 수가 없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샹크스와의 재회도 독자들이 굉장히 기다리는 장면 중 하나. 거의 얘들이 몇 화에 헤어지는지 아십니까? 1화 1화에 헤어지는데 지금 거의 1000
70화인데 아직도 못 만났습니다. 그나마 필름레드에서 한번 제외를 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샹크스가 과연 어떤 행보를 보여줄지, 과연 원피스를 찾고 루피와 싸울지, 아니면 또 흑막일지, 철룡인일지, 여러가지 떡밥이 너무 많은 친구다. 그렇습니다. 샹크스의 정체에 대해서도 독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한데 과연 진짜 선역일지 아니면 반전으로 악역일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샹크스의 무력이 난 어느 정도인지 진짜 궁금해. 폐왕색 패기가 유독 강한이라 가지고 폐왕색 패기는 사용자 강함에 따르잖아. 그러면 이 친구가 유독 강하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네. 버기 역시 이번 세대의 주역 중 한 명입니다. 이렇게 버기가 옛날부터 버기 해적단을 만들어가지고 엄청나게 이름을 날리고 있었지만, 이름이 솔직히 날린 건 아니지만, 이 친구는 루피와 함께 성장한다 해도 무방하다. 근데 버기의 커리어만 보면 진짜 지리인 게 대표적인 커리어만 봅시다. 전 로즈 해적단 견습, 일단 유스 시절 엄청 잘 보냈죠. 그리고 이제 전 칠무에 딱 엘리트 코스 밟았죠. 그 다음에 사왕. 오 이러면서 진짜 정석적인 루트를 밟으면서 강해진 친구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버기가 칠무에 등극하면서 칠무에서 뭐라고 합니까? 칠무회가 되어달라고 부탁을 해서 버기한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버기가 이런 떡밥이 있죠. 동강 열매의 능력을 각성한 다음에 레드라인을 동강내버리는 장본인이 이 친구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FBJ 생각에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버기가 진짜로 레드라인을 동강 낼 것 같습니까? 얘는 그냥 끝까지 웃긴 개그캐로 가지 않을까 싶네요. 알겠습니다. 근데 또 뭐 상황까지 등극을 했으니까 또 마지막에 얘가 뭔가 이무와 루피의 대결을 또 생방켜서 중계할 것 같기도 한데. 아, 그렇죠. 정상결제는 중계하듯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루피와 함께 성장을 하면서 사왕에 등극을 했습니다. 4명의 황제에 버기가 당당히 끼었네. 그렇습니다. 티치, 샹크스, 루피, 버기 이렇게 사왕에 등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 해군대장들이 좀 주역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구 해군대장들, 구 3대장들이 어떻게 보면 전 시대에서 엄청나게 활약을 했잖아. 그래서 이번에 로쿠규와 후지토라 역시도 활약을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로쿠규는 이미 활약을 했어. 위브를 체포해간 전성기 인수염의 힘을 방불케 하는 위브를 자기가 직접 혼자서 체포해갔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키자루와 후지토라도 꽤 오랫동안 등장을 했는데 아직 전력이 안 드러나서 굉장히 궁금해요. 이 친구들도 어느 정도 강자일지. 자, 그리고 이렇게 후지토라와 로쿠규가 새로운 회장인데. 예? 무슨 회장이요? 새로운 대장인데 과연 얘들의 본격적인 전투신이 언제 나올지. 아마 밀짚모자 일당과 해군의 대결에서 후지토라 vs 조로, 로쿠규 vs 뭐 쌍디 이런 식으로 성사되지 않을까요? 솔직히 이 친구들의 무력도 기대됩니다. 93대장들이 보여준 퍼포먼스만 보면 대장이란 직책은 좀 기대가 된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드래곤입니다. 이제 혁명군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할 거니까 드래곤 역시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겠죠? 드래곤이 이렇게 혁명군을 장설해가지고 혁명군 멤버들 데려다니는데 다 똥들이네요. 솔직히 말하면 사모 빼고는 사체감 컷 아닙니까 전부 다? 솔직히 좀 약한 친구들이긴 하지만 이렇게 어떻게 보면 또 세긴 해요. 사보가 사체가 2인자보다 세면. 그렇습니다. 드래곤 사왕급에다가 쿠마도 뭐 합류를 하니까. 멤버들 한번 읽어드리면 왼쪽부터 이나즈마, 이완코브, 코알라, 몰리, 드래곤, 저 노구리, 그리고 격려 열매를 먹은 엘메일, 그리고 이제 사보, 야생 독수리까지 크로우즈. 그래가지고 혁명군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드래곤이 솔직히 기대가 돼. 여기서 딴 애들은 별 기대 안 돼. 사보 조금 기대. 드래곤은 진짜 엄청나게 기대가 됩니다. 드래곤의 무력이 기대됩니다. 이 친구 열매가 뭘지, 폐양색 백인 또 어떨지. 열매 하나씩 예측해보죠. 저는 바람바람 열매라고 추측도 했죠. 자연계 열매, 바람바람 열매. 저는 동물계 환수종 악마의 열매 모델 드래곤이지 않을까. 그리고 그 드래곤 중에 약간 잘 고르면 돼요. 바람 조정하는 신 드래곤이 있을 거야. 그 드래곤이 아니면 또 기후 해가지고 기후를 슥싹슥싹 하고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보 역시 기대가 됩니다. 사보 역시 혁명군의 2인자이고 사보가 그런 언급이 있어. 뭐요? 전성기 시절 드래곤의 명성을 뛰어넘었다. 혁명군에서 사보가 원탑이라고 불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보가 이렇게 차세대 혁명군을 이끌어갈 인재라고 평가를 받고 염제라는 칭호를 받았기 때문에 이 친구 또 루피의 형이잖아. 행보가 앞으로 엄청 기대가 됩니다. 근데 진짜 얘들 사보 빼면 혁명군 망하겠네 그냥 다음 세대 때.
이끌어갈 애가 없네요. 사부라는 그래도 씨앗이 남아있으니까. 흥룡은 왜 이리 인재풀이 안 좋지? 사보 빼면. 근데 원래 사왕도 사체간 2인자 빼면 망하잖아. 백제정단도 킹 빼면 퀸이야. 자, 그래가지고 사보도 관지가 나네요, 굉장히. 아, 근데 뭔가 에이스가 더 간지나. 어린 시절에 사보가 좀 에이스 하위화한 느낌이라 그런가? 그리고 어쨌든 염제 칭호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 친구의 무력도 과연 어딜지. 사체간 2인자를 넘었을까? 아니면 못 넘었을까? 염제가 에이스가 자주 사용했던 기술입니다. 티치와의 대결에서도 최종전에 염제를 딱 들면서 싸운데 졌다. 그러면 이 친구도 최종전에서 염제를 보여주면서 얘는 아카이도한테 복수? 얘는 대염제를 쓴답니다. 염제보다 조금 더 좋은. 초대형 염제 쓸 수도 나중에는. 자, 그리고 이무입니다. 이무가 이제 원피스의 최종 보스가 될 사람으로 가장 유력한 후보인데 이무가 진짜 굉장히 기대돼요. 저는 좀 간지나는 묘그 같은 스타일이면 좋을 것 같은데 베가펑크 이런 외형이면 최종 보스 멋이 없잖아. 베가펑크스도 머리가 길쭉한 게 사실 베가펑크가 악역인 거야. 그게 본체가 아닌 거야, 스텔라가. 이무가 베가펑크인 거지. 굳이 그런 생쇼를 하고 있나? 어쨌든 이무를 보시면 일단 눈만 공개됐는데 눈이 상당히 위협적이다. 근데 이무가 외계 종족 같지 않습니까? 뭔가 오다 작가님이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원피스 세계관에는 우주도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얘가 외계에선 외계 종족 같기도 해. 뭔가 외계인같이 생겼어. 그러면 나중에는 이무는 사실 우리 종족 중에 약체다. 그래서 지구로 갔지. 이무가 왔던 별의 강자들이 온다. 뭐 나메크 행성이라든지 참문 카카로트 이런 애들이 온다. 사실 막 육성들만 올 수 있고 이런 거 아닌가. 뭐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무보다 강한 존재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너무 늦어리죠. 무도 고수들 막 이런 애들이. 어쨌든 이무는 현재 세계의 왕이라 평가받고 세계의 최고 권력가들 오로성이 무릎을 꿇고 소의 옥자에 이무가 왔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울어. 그렇습니다. 오로성들이 왜 5명을 해놨냐면 권력을 좀 평등하게 삼권 분립이라고 해서 권력을 좀 견제를 하잖아. 뭐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를. 그런 것처럼 얘들도 권력을 이렇게 딱딱딱딱 견제해놨어. 굳이 견제할 필요가 있나? 통치자가 있는데. 그러니까 대외적으로는 딱딱딱딱 분리해놨는데 사실은 진짜가 있네. 사실은 그들의 왕인 천룡인 이무가 있다. 근데 이 구도가 또 그 도플라밍고의 구도와 유사하다. 이 칼도 똑같아요, 문제가. 그래가지고 지팡이도 있어, 심지어. 그리고 도플라밍고가 이무가 나비를 잡는 장면인데 그걸 자르는 장면 있잖아. 그래갖고 도피가 숨겨진 최종 보스다 뭐 이런 설도 있습니다. FJ 생각에는 어떨 것 같습니까? 도플라밍고가. 그건 아닌 것 같고. 근데 우연하게는 좀 이상해요. 그렇습니다. 외계 종족이면 말도 좀 이상하게 알지 않을까 하는데 말은 또 익혔을 수도 있어. 말은 똑바로 해요. 원래 세계의 강자들은 어느 정도는 익히거든. 말은 잘해. 통신을 끊어라. 니들은 아무것도 못 본 거야. 이러면서 말은 똑바로 해요. 제가 보는 무협지 웹툰에서 보니까 어느 정도 경지를 돌파하면 언어는 자동으로 외워진다고 하네요. 무슨 웹툰인가요? 자, 그리고 이무와 루피가 조이보이의 의지를 계승받고 이무가 조이보이의 의지를 계승받나요? 이 신기한 열매도 또 수련하면서 태양신 니카 열매인지. 그래가지고 루피가 세상의 모든 운명을 짊어지고 전쟁을 걸어온다? 와우. 굉장히 멋있습니다. 이 전쟁은 오다 작가님이 단언을 했다. 정결보다 스케일 크고 훨씬 재밌다. 와, 정말 기대됩니다.